시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란다. 그것이 내 세대가 배워야 할 것이야. 시작하지 않는 용기. 양보하고 대화하는 용기. 그것이 총을 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훨씬 중요하단다. 아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언젠가 이해할 것이었다. 아이들은 언젠가 이해한다. 그래서 교육이란 씨앗을 심는 일이다. 언제 싹이 트는지 알 수 없어도 심어야 한다. 제5장 냉전의 서막, 냉전 서막. 1949년 세계는 또 다른 대결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물러났다.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의 핵 독점이 깨졌다. 그리고 1950년 6월,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일본에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캐시큐가 일본의 경찰 예비대의 창설을 명령했다. 사실상의 재무장. 불과 5년 전 일본의 군대를 해산시킨 메가더가 이제 일본의 재무장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낀 것은 전쟁 생존자들이었다. 마스모토는 경찰 예비대 모집 공고를 읽으며 벽에 기댔다. 또 군대를 만드는 것인가? 방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방어와 공격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 선을 한번 넘어본 나라가 다시 그 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반면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경찰 예비대는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전쟁의 기억보다 현재의 굶주림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교훈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를 살렸다. 미군의 물자 조달과 정비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트럭, 탄약, 피복, 식량. 전쟁 특수, 가 일본의 공장들을 다시 돌아가게 했다. 아이러니였다. 이웃 나라의 전쟁이 자국의 경제를 구하다니.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잔인한 농담을 친다. 사치코는 그의 가을 세탁소를 그만두고 작은 재봉 일을 시작했다. 시아버지 후지타 노인의 건강이 나빠진 탓이었다. 그를 돌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노인은 자리에 누운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정신은 맑았다. 사치코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젊은 날의 외교 생활,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전쟁이 오기 전의 도쿄. 그 이야기들은 사치코에게 낯선 세계였지만 동시에 어떤 온기를 전해주었다. 살아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던 시절. 어느 날 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사치코, 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 가지 가능성이 보인다. 사치코는 바느질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이 전쟁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는 진정한 성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있는 것이다. 불편하니까 있고, 부끄러우니까 외면하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모른 척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언젠가 같은 일이 반복된다. 형태는 달라져도 본질은 같은 것이. 사치코는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다. 어느 쪽이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아마 두 방향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었다.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잊으려는 사람들이. 제6장
기억과 망각, 기억 망각.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독립을 되찾았다. 연합군의 점령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독립은 완전하지 않았다. 미 우일 안전보장조약이 동시에 체결되어 미군은 일본에 계속 주둔했다.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 통치 아래 계속 남겨졌다. 오키나와 반환은 1972년에야 이루어진다. 도쿄는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새 건물들이 올라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가게에는 물건이 쌓이기 시작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생명력은 놀라웠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그것은 칭찬받아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물어야 할 것이기도 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일어섰는가? 히로시마에서는 원폭 생존자 나카무라 유키코가 피폭 6년째를 맞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방사선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섰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그날을 이야기했다. 섬광, 소리, 그리고 남겨진 것들. 선생님, 무섭지 않았어요? 아이가 물었다. 나카무라는 잠시 그날 아침을 떠올렸다. 두려움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생각할 틈도 없이 왔다. 그냥 있었고, 그냥 되었고, 그냥 살아 있었다. 무섭기보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카무라는 교실 창문 너머로 바깥을 바라보았다. 히로시마의 하늘은 맑았다. 원폭돔이 멀리 보였다. 파괴된 채로 보존된 건물. 부수지 않기로 한 것 잊지 않기로 한 것, 그것이 증거였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의 증거.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는 인간의 의지의 증거. 후지타 겐조 노인은 1951년 겨울 자신의 서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79의 나이였다. 사치코가 곁에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 날 사치코에게 말했다. 나는 한 가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살아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쟁도 패전도 재건도. 그것을 전부 보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인은 그렇게 갔다. 조용히. 전쟁 이전부터 전후까지 긴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들은 사치코의 가슴속에 씨앗으로 남았다. 사치코는 장례를 치르고 노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젊은 날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 외교관 시절의 메모, 관찰, 단상들. 그중 한 구절이 사치코의 눈길을 붙잡았다. 전쟁은 막을 수 있다.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이나 악함이 아니라 용기의 부족이다. 대화하는 용기, 양보하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 용기들이 쌓이면 전쟁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용기는 훈련될 수 있다. 교육으로, 경험으로, 기억으로. 사치코는 그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종장. 역사의 강은 흐른다. 역사 천류. 1952년 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이 정식으로 주권을 회복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스모토 하루오는 도치기 현의 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33살 농부.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다. 딸의 이름은 하루, 춘. 봄을 닮으라는 뜻으로 지었다.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아이에게 봄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소망이었다. 씨앗을 묻으며 마스모토는 과달카나를 떠올렸다. 오노 상사. 마스모토의 딸 하루가 바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봄 햇살 함께 죽어간 동료들.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다. 내가 왜 살아 돌아왔는가? 그들은 왜 죽어야 했는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질문이 바뀌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스모토의 딸 하루가 바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봄 햇살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살아야 한다. 이 아이가 전쟁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히로시마에서 나카무라 유키코는 그날 아이들에게 수업을 마치고 원폭돔 앞에 섰다. 해마다 이날 이 자리에 섰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원폭돔에 파괴된 철골이 하늘을 향해 버티고 있었다. 무너진 것이 무너진 채로 서 있었다. 그것이 말했다. 이것을 보라. 잊지 말라. 도쿄에서 사치코는 작은 재봉 가게를 열었다. 후지타 노인의 집을 고쳐 작업실로 만들었다. 이웃의 옷을 수선하고 새 옷을 만들었다. 남편 없이, 시아버지 없이, 혼자였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 이웃이 있었다. 순이가 가끔 찾아왔다. 삶이 계속되는 한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아이언 보텀 사운드의 바닥에는 여전히 침몰한 함선들이 있었다. 이오지마의 지하갱도 어딘가에는 구리바야시가 있었다. 과달카날의 정글 어딘가에는 오노 상사가 있었다. 히로시마의 흙 속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만 명이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 세계의 다른 층에 있을 뿐이었다. 산 자들이 기억하는 한, 죽은 자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이 역사이고 역사가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이며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가장 진실한 애도이다. 태평양 전쟁. 1941년 12월 8일에 시작하여 1945년 8월 15일에 끝난 전쟁.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끝나는 날은 오지 않았다.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야 한다. 끝나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봄볕 아래 씨앗은 싹을 틔운다. 폐허 위에 꽃이 핀다. 죽음의 땅에서 삶이 돌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역사의 법칙이며 인간의 법칙이다. 그 법칙을 믿는 자들이 있는 한, 내일은 온다. 완. 야마오카 소아치 대하소설 태평양전쟁 전 5권 완결. 작가 후기. 이 대하소설을 탈고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붓을 놓지 못했다. 5권에 걸쳐 그린 이 이야기가 끝났지만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아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였다. 마스모토 하루오의 흙 묻은 손이, 사치코의 조용한 눈빛이, 후지타 노인의 낮고 확고한 목소리가. 나는 전쟁을 겪은 세대이다. 이 이야기는 내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그 전쟁을 했는가? 막을 수 있었는가? 더 일찍 멈출 수 있었는가? 그 질문들을 나는 평생 가지고 살았고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도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곧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묻는 것. 그것이 인간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 도조 히데키, 야마모토 이소로쿠, 메가더, 구리바야시, 나구모, 야마시타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단순히 악인 혹은 영웅으로 그리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판단했고 선택했다. 그 판단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역사가 보여준다. 그러나 그 판단과 선택을 내린 것은 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인간이 한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다. 허구의 인물들 마스모토 하루오, 후지타 겐조, 사치코, 오다 가즈오, 하야시 노부오, 후루카와 겐지 이들은 실존하지 않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수백만 명의 집합적 초상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통계가 될 수 없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다. 전쟁은 숫자로 기록된다. 전사자 몇 명, 격침 몇 척, 피폭 몇 명, 그러나 그 숫자 하나하나가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소설이 그 이름들, 그 얼굴들, 그 사랑들을 조금이라도 되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읽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다. 그 힘이 독자 여러분 안에 자라기를 빈다.